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문해력 3탄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한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식이 하면 좋을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먼저 이 문해력과 한자가 어떤 관련이 있고 한자 공부를 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국어잖아요. 그런데 그 국어 안에 60, 70%가 거의 한자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고 국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조금 알면 국어를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고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문장을 다 아는 문장을 읽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단어를 뜻을 몰라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문해력의 포인트인데 한자어를 알면 그 유추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한자어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실제로 저는 학교 다닐 때 한자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한자 공부를 조금 이렇게 쓰고 그 한자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문해력에서 필요한 한자어는 사실 한자를 명확하게 쓰거나 어떤 한자를 읽고 이게 무슨 자야 라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과 뜻을 이해하고 그냥 한글에 적용할 수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첫 번째로는 한자 하면 제일 먼저 어머니들이 이제 급수 시험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 역시도 저는 급수 시험을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긴 한데 급수 시험과 문해력과는 맥락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한자 급수 시험을 추천하는 이유는 한자의 어휘력의 향상보다는 그것도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아이의 작은 성취력 그리고 일단 저학년 때는 시험이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시험의 성과를 내고 그것의 성취로 뭔가 상을 받거나 뭔가 이제 자격증을 받잖아요. 그런 성취의 이슈로 그 한자 시험을 좀 접근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자 급수 시험을 공부하려면 아무래도 한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자 도움은 되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정해져서 하기 때문에 이것의 음뜻이나 이것의 활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용하긴 어려워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활용해서 내 것이 체득화되는 건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한자 급수 시험은 보통 초 1, 2학년 때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이들이 학교에 일찍 끝나고 방과 후에서도 한자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1, 2학년 때는 사실 국어도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국어의 어휘도 안 되는데 한자의 어휘와 연결해서 공부하고 실생활에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글의 어휘를 알아야 이게 뭐 범주, 범죄, 뭐 예를 들어 이런 범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다 했을 때 아이가 한글로도 그 범자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알아야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3, 4학년 지나고 어느 정도 한글 어휘나 그런 단어들을 좀 알고 나서 한자를 적용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다들 조급하잖아요, 엄마들은. 자꾸 들이밀면 이것도 모르는데 왜 한글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 한자를 하라고 그래? 라고 해서 오히려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급수 시험으로 가시고 조금 커서 한글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맞아 내가 아는 단어가 있어 맞아 이거 한번 찾아볼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급수 시험을 볼 때부터 실생활을 엄청 활용을 많이 해야지 이런 부담을 내려놓고 그냥 약간의 놀이처럼 내가 어떤 성과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챌린지처럼 급수 시험을 좀 보면 나중에 그런 걸 활용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 추천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급수를 몇 급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8급은 가장 기본이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8급 했으면 7급도 어느 정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7급까지는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6급부터는 좀 선택이신 것 같아요. 아이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네. 아이가 이거 이제 싫어 귀찮아 라고 하면 굳이 강요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아이가 좋아하면 네 재밌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한자어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게 공부하는 방법. 네. 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가장 좋은 건 뭐든지 교과서인 것 같아요. 모든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의 과목 이름 그리고 목차에 나오는 제목들을 보면 그 거기에 나오는 단어 그리고 그 목표 학습 목표에 나오는 단어 그 한자어들만 가지고 아이들과 찾아볼 수 있잖아요.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모든 과목의 이름들도 한자어죠. 이건 무슨 뜻이지? 왜 수학일까? 왜 수학과 과학은 학으로 끝나는데 국어는 어로 끝나고 영어는 어로 끝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국어는 당연히 국어였잖아. 그게 아니라 언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와 국어는 어가 들어가는데 그럼 어가 들어가는 또 무언가가 있을까? 그리고 언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끝에 어를 붙이면 뭔가 말이 되겠네? 라는 식의 대화를 해서 이걸 실생활에 국어를 보고 수학을 봤을 때 맞아 왜 이게 내가 이거 왜 배워야 되는지 알겠어 라는 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 하나하나 응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만화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학습 만화가 굉장히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마법 천자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한자 이제 학습 만화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재밌는 스토리만 읽고 엄마들이 원하는 이런 디테일한 거기서 한자의 뜻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이 좀 이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거라도 읽으면 두시고 내 눈에 좀 꽤 익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게임을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를 좀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게임에서는 영어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 단어들이 그런 것들을 내가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인 거예요. 한자도 우리가 정말 한자를 정자로 쓰는 걸 많이 경험하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법 천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보고 그 안에서 한번 그래도 지나가면서라도 본 게 있고요. 그리고 대신 어머니가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해주신다면 아이가 재밌게 볼 때는 그냥 두시고 1년 뒤든 2년 뒤든 그 책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거 한번 이거는 어때? 라고 강요가 아니라 그냥 한번 아이가 생각하지 못할 때 이렇게 밀어주면 나 예전에 봤던 추억이네 하면서 학년이 좀 올라가면 문해력도 좋아지고 공부를 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글자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습 만화를 한 몇 년 뒤에 다시 보시고 그 안에 내용들은 사실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확장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리고 조금 더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가 가짜로 끝나는 말은 뭐 이런 식으로 가짜로 끝나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 사전을 찾을 수도 있고 책을 찾을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메모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아까 뭐 교과서 말씀드렸는데 수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럼 숫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또 뭐가 있지? 그럼 학자로 끝나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게임으로 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재밌게 얘기하면 어휘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자어를 조금 게임으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창 초1, 2 정도 되면 친구들끼리도 끝말잇기 게임을 되게 즐겨하고 본인이 이기고 싶어서 집에서 막 찾아보거든요. 그런 시기에 야 이거 알면 너 끝장이야. 막 네. 치트키야. 네. 그러면 네. 아이들이 더 신나서 좀 이거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밌게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국어사전에 이제 실자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실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학, 실학자, 실행, 실험, 실험대, 실험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맞게 그냥 그 페이지가 다 이 실자로 된 단어들이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낱말 게임 같은 걸 하면서도 모르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찾게 되면 그 단어만 좀 찾고 또 찾기가 쉽지 않아요. 게임을 하거나 더 어휘력 확장을 위해서는 사전을 펼쳤을 때 그 같은 단어의 활용이 한 페이지에 쭉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그렇게 열어보고 분명히 한자어들이 옆에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실자인데
한자가 달라. 그러면 같은 실인데도 이렇게 뜻이 다르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녹여졌으면 좋겠어요. 네. 사전 활용 방법도 너무 좋고 저희가 사전 활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네. 어휘력은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부모의 언어 환경이고 아이가 얼마나 언어에 노출되어 있느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노출되는 어른이 어떤 어휘를 쓰느냐, 얼만큼 다양한 어휘를 쓰느냐가 이 아이의 언어 환경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면 또 나는 어휘력이 별론데 어떡하지?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조금 이런 단어를 써볼까라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마저 힘드시다면 아이가 무언가를 어휘에 대한 걸 찾거나 할 때 좀 같이 찾아주고 같이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좀 즐겁게 어휘력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유아어를 어렸을 때부터 쓰지 않았거든요, 아이에게. 아기한테만 우리 아기 우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명확하게 어른의 말을 전달을 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단어는 이런 뉘앙스고 이런 말이구나를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치카하자, 네. 멍멍이가 간다, 그쵸. 뭐 냠냠했어,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렸을 때나 하는 그런 언어들을 또 네. 습관처럼 그냥 좀 계속 쓸 때도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표준어로 네, 바꿔주는 명확하게.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자가 문해력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한자어를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